나는 어떤 부모일까? 나의 부모 점수는 몇 점일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모 역할,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부모 점수 얼마나 될까요?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아이들에겐 부담을 주고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오늘 가장 이상적인 부모와 자식 사이 알아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이희영의 페인트입니다. 오늘 북테라피 북클럽 나오셨습니다. 정경자 씨, 이지연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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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청소년 문학상을 받은 책이죠.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네, 요즘 베스트셀러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네네. 제가 이 창비 책을 팬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페인트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네, 부모 자식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게 이상적일까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네. 부모 면접을 하는 부분에 굉장히 저 찔리고 떨렸습니다. 굉장히 떨리는. 저도 우리 그래요. 애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과연 몇 점이었을까요? 네, 오늘 선택받을 수 있을 건지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와 줄거리 먼저 알아볼게요. 작가 먼저 알아볼게요. 네, 이희영 작가는 현재 40대의 젊은 작가입니다. 그리고 30 중반부터 글쓰기를 시작했는데요. 2013년 사람이 살고 있다로 제1회 김승옥 문학상 신인 대상을 받았고 2018년 페인트로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 그리고 브릿지 로맨스 스릴러 공모전에서 너는 누구니? 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장 최근 2021년 2월에 보통의 엔딩을 출간하면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활동은 아니었는데 상은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네, 쓸 때마다. 네, 이번 작품도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줄거리 알아보겠습니다. 네. 페인트는 부모 면접, 페어런트 인터뷰의 약자입니다. 네네. 소설 속 아이들이 줄여서 부르는 은어인데요. 네. 앞으로 미래에는 아이 낳기를 굉장히 기피해서 출산율이 낮아질 거다 해서 네네. 국가에서 키우는 아이들이라는 뜻으로 NC센터를 이렇게 만듭니다. 네. 이곳에서 아이들이 페인트를 하면서 이분은 몇 점이다 점수도 매기고 또 내면의 갈등도 이렇게 겪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네. 이곳에 사는 주인공 제누가 나오는데요. 네. 이 센터에서 이제 17살 이렇게 남자아이로 나오는데요. 네네. 부모를 이렇게 페인트하면서 사람들의 가식적인 모습에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17살이니까 NC센터를 나와야 되는 거죠? 20살 때 나와요. 20살 때까지. 예. 네. 그런데 사람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연금을 타먹으려고 일부러 소난가고 얌전한 아이 선택해서 입양을 한다. 그래서 마음을 닫아요. 네네. 그런데 자기가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해오론과 하나 부부를 만나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되고 진정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거리가 인상적이네요.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하고 네.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애를 선택할까? 말 잘 듣고 그죠? 네. 공부 잘하고. 네, 공부 잘하고. 네. 근데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돈 많고 그죠? 그렇죠. 간섭 안 이야기 하고 좋은. 네. 네, 이런 사람을 좋아할 것 같은데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어떤 게 가장 좋은 건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이 책에서는 NC센터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13살부터 네. 부모 인터뷰 페인트를 통해서 부모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 네. 이 책을 읽는 여러분, 당신은 선택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그래서 생각을 찔립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도 많이 찔렸습니다. 근데 이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지가 늘어나는 시대 상황을 이렇게 반영했을 때 네네. 국가에서 아이들을 키워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고 좀 이런 상상이 되나요? 이렇게 다 네. 키워줄 수 있을까요? 미래 사회라. 키워주면 많이들 네. 낳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작가의 설정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흥미로웠는데요. 네. 만약 아이가 부모를 선택한다면 진짜 나는 부모로서 준비가 되어 있나, 어떤 부모를 아이들이 원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몇 점 정도 될까요? 페인트 읽으면서 면접 보면 아이들이 나한테 몇 점을 줄까 궁금했거든요. 네, 주인공 제누가 네네. 그 빚 때문에 빚 갚으려고 연금 네네. 타려고 온 부부의 속내를 알아차리고서 몇 점이야? 물어봤을 때 15점이라고 한 부부가 있었어요. 최하 점수네요. 네. 네. 그런데 저도 아마 1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제가 좀 화를 잘 너무 낮은 것 내고. 같은데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도 15점일 것 같은데요. 너무 낮게 주는 것 같은데. 하나 엄마가 자기가 세계 여행을 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를 일부러 막 애교관이 되려고 막 외국어 공부시키면서 괴롭히면서 대리만족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저도 이렇게 하나 엄마처럼 아이 문화센터 끌고 다니면서 내가 괴롭혔는데 이게 다 엄마의 욕심이고 결국 네네. 아이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이가 좀 공부를 못해도 아이의 개성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친구 같은 관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다 같이 15점 아닌가. 이거 평점이 15점 같은데요. 네. 네, 아이가 공부 잘하면 내가 그쵸. 굉장히 뿌듯해지고 어깨에 힘이 가고. 그리고 또 막 아이가 못하면 체면이 구겨지는 것처럼 내가 창피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네.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 젊은 엄마 아빠 나오잖아요. 하나와 헤어룸. 네.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이 책에서 정말 하나와 헤어룸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그 꿈을 강요당하고 그런 시절을 겪었어요. 어렵게 살았죠. 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부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뒤늦게 이제 입양을 찾아온 해볼까 거죠. 네, 한 번. 생각한 거죠.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핏줄이다 뭐 대를 잇는다 이런 개념이 너무 강해서 너무 강하죠. 맞아요. 그 입양도 사실 잘 못하고 해외로 또 입양을 보내는 실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가족의 개념이 좀 확대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 요즘 보면 이렇게 다문화 가정도 늘고 있고 네. 입양이나 뭐 재혼들도 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소설 속에서 그 NC 기관이 모든 걸 해결하는데 사실은 네. 우리가 이런 걸 능동적으로 함께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네. 그러네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도 정말 필요하겠다 예.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들어보니까 입양이나 재혼 또는 다문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좀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미래에는. 네네. 그래서 나중에 정부 보조금 받고 막 연금 받고 이런 거에 사람들이 흔들리는데 네. 정말 이런 상황 오는 겁니까? 이게 이 책이 2050년 미래 설정이기 때문에요. 네네. 작가가 이제 SF적인 요소를 넣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미래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출산 양육이 힘드니까 나라에서 NC센터를 만들어 준다면 저도 더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NC센터가 아이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요. 식단, 체력, 학업, 뭐 인성까지 관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가디들과 센터장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과 조건으로 아이들을 키우거든요. 그러면 전 둘 낳고 둘은 맡길 뻔했네요. 그런데 부모가 없잖아. 저도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이거 센터 너무 좋다. 그래서 미래에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요즘 그 아동 학대 사건이 많은데 많죠. 예, 이런 NC 센터가 있다면 아이들의 생명을 좀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 굉장히 가디들이 여러 심사를 거쳐서 아이가 최대한 진짜 그 편안한 좋은 집에 환경에서. 입양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마음을 쓰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생물학적인 부모, 진짜 부모를 믿을 수 없잖아요. 요즘 사건이 너무 많고.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원래 원 부모한테서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이거 상처가 많을 것 같아요. 갈등도 많고. 그렇지 않나요? 환경은 좋고 좋은 시스템이지만 아이들이 제가 말했듯이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그렇죠. 마음이 뚫린 거죠. 제누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책에서. 어느 날 나를 버린 사람들이 부모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면 나는 너무 미울 것 같아요. 나를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제누는 책에서 깊이 생각하고 현명한 아이로 나오지만 마음에 이제 슬프거나 미움 그런 게 해결을 못 받은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 선택을 못 하는 거죠. 페인트를 계속 못 하죠. 맞아요. 상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입양이라는 문제를 그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아이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저는 좋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만약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냥 우울하게 지낼 것 같은데 생각의 전환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핏줄핏줄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네.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강요하고 명령하고 내 거인 것처럼 지시하고 막. 네, 예. 이것도 굉장히 생각 많이 하게 돼서 친부모라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당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는 안 그래야지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도 똑같이 아이한테 강요하고 화내고 그리고 제가 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미리서. 그래서 잘 놀아주고 화도 안 내고 그런 다른 엄마랑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애들한테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거든요. 다른 엄마는 어떨까? 더 좋은 엄마? 그랬더니 애들이 절대 싫다 하던데요. 믿을 수 아직 있을까요? 어려서 아직 그럴 어려서 그렇죠. 사춘기가 되면 달라질 네. 것 같은데요. 저희 딸은 부모를 바꾸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아, 고등학생이죠. 네, 고3인데요. 평상시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 자기를 상담해주는 부모를 원한다고 하는데 상담자로서.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힘들면. 네.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재벌 엄마 만나고 싶어 이런 말 안 해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렇죠. 다행이죠. 네. 네.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있는데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사실 내 소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아이들은 굉장히 방황하고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좀 독립해서 자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놓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그 아이는 독립된 개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꿈에 실패한 부모가 아이를 괴롭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야기 속으로 자세히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만난 책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책과의 만남, 잊을 수 없는 장면,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 이번 코너는 내 마음을 디자인하라 코너입니다. 오늘 북테라피 이지연 정경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부모에게 끌릴까 이제 궁금해지네요.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부모? 공감해주고. 네, 부모 교육 받아보신 적 있나요? 부모 아니요. 교육. 아니요, 안 네,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모 교육을 안 받고 부모가 됐더라고요. 그러고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네, 요즘 사건들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누 301은 아무 준비도 없는 오히려 솔직한 두 사람에게 끌리는데 이게 진심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욕심보다 이런 진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의 고백부터 한번 하나 알죠? 아이를 네. 입양하러 예, 예. 온 그 부모님 그 네.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문제가 없을까? 내가 만약 우리 부모님 아래서 자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내가 청소년에 너만 할 때 우리 부모님을 만났다면 과연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 사실 나는 엄마한테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물론 나도 온갖 짜증과 심술로 엄마를 힘들게 했지. 대부분 아이들이 가족한테서 가장 크게 상처를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성격과 가치관, 나아가서는 인생까지 좌지우지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났거든. 아이를 키우는 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닐 테고 어쨌든 한동안 심각하게 고민했어. 네. 지금 하나가 자신이 없다고 했는데 상처가 많았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그럴까봐 이제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 부모가 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
네. 근데 사실 이거 교육받고 되는 건 아니었는데. 네. 누구나 그냥 되는 거잖아요. 네. 부모는. 네. 사실 이거 최고의 선물인데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가 진솔하긴 하지만 어떠셨어요? 네. 하나와 헤어룸도 네.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글을 쓰는 사람인데 NC 아이들에 대해서 쓰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제누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너무 좋았는데 가디들은 그런 하나와 헤어룸이 페인트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부모 면접할 때 네.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너네를 무조건 사랑해 이렇게 그렇죠. 말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가디들은. 네. 그런데 제누는 책에서 아이는 부모의 필요에 의해 태어난 존재들 같아요라고 말하면서 책에서는 이렇게 형편이 나오지만 또 실제에서는 서로 필요한 존재들이잖아요. 그쵸. 아이도 부모가 필요하고 부모도 또 아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대로 말한 거죠. 뭐. 네. 네. 그 사실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필요해서 가지는데 그 이후에 사실 아이와 진솔하게 뭐 속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 같은 저는 부모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욕심이 많아지잖아요. 예, 함부로 저희가. 막 하잖아요. 네. 남들보다 뒤처지면 막 불안하고 나는 못했지만 아이는 잘하기를 바라고 이런 다 욕심들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왜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우리 애가 다른 애들과 다르게 1등하길 바랬거든요. 숙제 검사하고. 다 저도 잘했으면 그래요. 좋겠잖아요. 숙제 네. 검사하고 또 조금 잘하면 자랑하고. 못하면 그쵸? 괴롭히고. 네, 네, 맞아요. 감시하고. 왜 그러지 근데? 왜 이럴까? 그렇죠. 그래서 좀 반성을 많이 했고요. 네. 만약 여기서 저처럼 페인트하면 낙제점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15점이라고 했잖아요. 딱 맞는 걸렸네. 점수 같은데 예. 아이가 잘못해서 제가 창피하는 거 싫고 아이가 잘해서 칭찬받으면 제가 좋고 그리고 제가 못한 걸 아이가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네. 이를테면 제가 꽃 깨면서 반듯하게 걸으라는 거죠. 반듯하게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너는 건강해야 되고 잘생기기도 해야 되고 키도 커야 된단다. 게임도 안 하면 좋겠어. 나쁜 건 쳐다도 보지 말으렴. 이런 아이 결국에 그런 제가 아이가 보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바랬으니까 저는 사실 15점도 과분한 거죠. 네, 그럼 완벽한 아이가 없을 텐데 우리가 바라고 있네요. 그러네요. 진짜 왜 그런지 다들 환상을 쫓아 사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페인트 시험에서 사전 탈락했을 것 같은데요. 사전 탈락도 있구나. 예, 여기 내용 보면 어떤 남자가 집과 자동차 물건만 아니라 아예 아내나 아이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해야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나와요. 그런 부분 예, 있었어요. 맞아요. 드라마에서 남편. 본 장면 같은데요. 하나가 자기 엄마는 자기를 인형놀이하듯 키웠다고 하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예, 저도 좀 이게 나도 이랬는데 하면서 공감이 되면서 아이한테 굉장히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다. 이제 여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내 소유고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창피하고 내가 자랑스럽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잘못된 인식에서 좀 벗어나야 네, 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리만족하려는 부모님과 마찰하고 이 헤어룸도 그렇고 헤어룸은 아버지하고 문제가 있었죠. 네. 이런 문제들이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와의 어떤 관계에서 설정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저도 아버지하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 저희 때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저는 이류 학교에 가서 1등 앞서고 싶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네네.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인류 학교에 가서 그 학교 교복을 입고 다녀야 된다. 아버지 체면에 너는 네. 3년을 그 교복을 입고 다녀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류 고등학교에 결국 갔고 적응을 못했고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결정적으로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죠. 제가. 그랬군요. 네. 근데 부모님들이 다 이게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죠? 네. 저는 막내라서 공부에 대한 강요는 없었어요. 좋았겠다. 그러게요. 오히려 시골에서 살아서 나무하고 고쳤다고 일만 시켰거든요. 제 시골에서 일하는 거 싫은데. 어린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자연과 하셨어요. 동화. 네. 그래서 지금도 나물 캐러 가고 싶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부모님이 강하게 키우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사랑한다면 역경을 선물하라고 했는데 교육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경자씨 보면 엄청 강인해 보이시죠? 네, 단단하시고. 언제 나물 캐러 같이 가요.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부모님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펜트하우스 요즘에 그 드라마 보면 너무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본성이죠. 예, 자기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잖아요. 네. 또 아이들도 이렇게 똑같이 엄마를 닮아가고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좀 약간 병든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자식에 대해서 네, 내 꿈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이런 나쁜 마음. 그 자기를 네. 또 자식을 가꾸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가꿔야 한다. 그러니까 자꾸 간섭하는 것 같아요. 쟤를 내가 가꿔야 돼. 그냥 이런 자기를 가꾸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꿔야 되는데 맞아요. 네네 그러네요. 어린이 그 심리 상담사 네, 경우에도 보면은 굉장히 상냥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실상은 반대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아빠를 제가 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작은 아빠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저도 아빠가 바꾸고 싶었네요. 그런데 진짜 너무 멋있고 젊고 서울에 사시고 가끔 이렇게 시골에 오시고 치과 의사셔서 너무 멋있으시고 화 한 번 안 내시고 늘 우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화 한 번 안 내고 늘 웃고 인자한 저런 부모가 돼야겠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작은 아빠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요즘. 네. 근데 그 작은 아빠 집에 가보면 안 그럴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지. 그렇죠. 잠깐씩 봐서 그랬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일단 돈이 많은 부모였으면 좋겠고요. 아, 재벌. 네, 저희 부모님은 자주 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반대를 원했는데 저희 부부도 자주 싸우는데 저희 아이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아이를 키워보니까 부모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아니 부모님들이 어떻게 안 싸우고 삽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자주 싸우면서 얘기해요. 너는 안 싸우니? 너 네 친구랑 싸우잖아. 엄마 아빠도 싸울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자유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 왜 아이들 앞에서 안 싸우고 그러면 어디 가서 싸웁니까?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네네.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싸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한 번도 안 싸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굉장히 미안해하셨어요. 내가 엄마한테 한마디도 못하게 했다고. 어머.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용한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가부장적이라서 그랬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경자씨 싸우는 거 좋은 거 또 시각전환이 되네.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관계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 읽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엄마에게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이 필요했듯이 엄마 역시 나로부터 독립이 필요했다는 걸 말이야. 독립이란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떠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의 말처럼 어쩌면 부모 역시 자녀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는 건지도 몰랐다. 자녀가 오롯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부모에 대한 배신이 아닌 기쁨으로 여기는 것, 자녀로부터의 진정한 부모 독립 말이다. 하나와 헤오름은 명령이 아닌 질문과 반성을 할 수 있는 부모였다. 마음과 마음 사이에 일어나는 마찰로 어려움을 겪게 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나와 헤오름은 자신들의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와 문제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것으로 되었다. 두 사람은 부모 준비가 끝난 사람들이었다. 네. 이 부분을 읽으니까 좀 뭔가 명확해지네요. 부모 자식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지 생각을 하는데 헤오름하고 하나가 좀 제가 생각해도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이들 마음을 지금 공감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제 독립이 좀 필요하다. 네, 이 독립이 돼야 질문하고 반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그렇죠? 네. 하나가 책에서 부모 독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 모든 삶을 희생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더 이상 엄마 따위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요. 네, 몇 학년, 중학교 2학년 이상이 되면 애들이 좀 그런 편이에요. 아, 네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독립이 필요한 거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낼 수가 없잖아요. 내 걸 다 쏟아부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니? 보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네네. 부모도 부모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희생이 아니고 내 삶을 살면서 행복한 부모.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제가 이제 실패하는 게 너무 싫어서 미리 잔소리를 하는데 네네. 아이들이 직접 겪고 실패해 보도록 놔둬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공감해요. 왜냐하면 실패할 시간이 없으면 아이들이 진짜 실패해봐야 자기 모습도 알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걸 안 하게 하려고 우리 칸가루 부모도 있고, 그죠? 빗자루 부모도 있고. 실패하면 어려운 걸 아니까. 네, 안 하게 하려고 애를 안 하게 쓰는데 하려고. 그거는 독립이 진짜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도 실패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아이 고생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실패를 싫어해가지고 그 아들을 다 안 시키시고 키우셨어요. 아들한테 아무것도 안 시켰구나.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실패에 대한 이렇게 그 시각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실패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결국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그쵸. 그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잘해주려고 꽃길만 걷게 하는 거 굉장히 나쁜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일만 있으면 왜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또 가끔씩 비도 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이도 나도 사실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같은 목표. 근데 엄마들이 사실 결혼하고 나서 자기 목표가 없어지지 않나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만 키우잖아요. 아이만 키우는 부분. 여기서 페인트가 문제가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 그냥 인생을 살면 되는데 아이의 인생을 자꾸 간섭하고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된 거. 내 인생을 보지 못하고 아이 것만 보니까 엄마들이.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원하는 진짜 어른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이 모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믿고 자신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믿어주고 아이들이 볼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믿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그 눈높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네. 저는 아이가 하나이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집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느린 거를 못 보겠더라고요. 아이가 느리게 하는 거. 뭐 설거지나 청소 시키면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제가 기다려주지를 못하고 제가 다 해버리거든요. 다 해주시는군요. 그런데 제가 아는 다문화 가정이 있어요. 제가 볼 일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집에 커튼 거리를 달아주고 싶은데 자식을 위해서 일부러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스스로 한번 해봐라 하면서 작은 부분부터 이렇게 독립이 좀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일부터. 근데 사실 뭐 우리 공부만 하면 애들 방 안 치워도 못해도 다 봐주잖아요. 그래, 엄마가 할게. 여기서부터가 좀 잘못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사랑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좋은 학교 가면 내가 으쓱대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심리도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인정을 합니다. 사실 그 한국인들은 너무 그 자녀하고 굉장히 종속관계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결혼할 때 집까지 사줘야 되고 외국인들은 이거 굉장히 놀래던데요. 19살에 분리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그냥 아이까지 봐주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장가가고 결혼해도 끝까지 봐주는 못 거잖아요. 끊어요. 처음에 아기를 낳으면은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한다 하잖아요. 다들 한 번씩은 했다는데 저도 저희 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왜 서울대 간다 했다가 연세대 간다 했다가 이제 어디든 가라 이렇게 된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도 처음에 태어나서 봤을 때 부모님밖에 없고 그 부모님이 최고잖아요. 그쵸. 우리 아빠 최고, 엄마 최고였다가 점점 이제 다른 집도 보이고 다른 부모도 보이고 기대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제 평범하지만 내 부모, 내 자식 이렇게 점점 내리는 연습,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왜 이렇게 심합니까? 우리나라 다른 나라하고 더 좀 심각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놓는 연습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남아선호 사상이 좀 있어서 그 유교 사상 아니에요? 그거? 유교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닐까 싶기도 아니 뭐 하고. 이렇게 대를 잇는다 이런 게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비우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이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제노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불안정하고 불안한 존재들 아니냐고. 그래서 부모 노릇이 이렇게 처음이다. 다 처음이죠. 네,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는 뜻이다. 약점을 드러내는 게 신뢰다. 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자랑하고 막 내가 이렇게 했어.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약점은 감춰야죠. 그렇게
배우잖아요. 네. 네. 근데 가족한테는 약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얘기합니까? 다른 데서는 체면 때문에 말 못하고 네. 그래서 나를 낮추어 볼까 봐 말 못하고 하는데 가장 좋은 관계는 저는 부모 자식 간에 지금 헤어름하고 하나 나왔잖아요. 네. 네. 이런 어려운 걸 이야기하는 관계 같아요. 네, 솔직하게 잘한 이야기하는 성적표만 거.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친구랑 싸우고 내가 약했던 부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부모 같거든요. 네, 우리 아들이 한번 사고 쳤는데 저한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그게 참 슬프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 NC센터 안에서 네네. 제누도 생활하면서 잘 지내거든요. 제누가 진짜. 이 녀석이 근데 약점을 드러내질 않아요.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미움이 있거든요. 나 버렸잖아. 나 미워했잖아. 난 안 만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런 말을 굉장히 잘 지내고 적응도 잘해요. 네. 이게 더 위험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누가 어른이 돼서 네. 꼭 부모가 돼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좀 알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NC센터가 가족인데 가정인데 여기서 이렇게 자기를 가리고 살면 마음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못 열고. 그런데 이런 표현하는 거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럴까요? 진우가 괜찮은 아이로 이렇게 겉모습은 보여지잖아요. 네. 근데 마음은 닫고 있는데 정말 이시연 선생님 말한 것처럼 부모가 돼서 부모의 마음을 알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땡깡 피우고 짜증내고 이런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죠. 거구나. 쉬는 거죠. 그 집에서. 힘들구나 제가 지금. 근데 저는 제누가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도 선택을 못하는 게 아닐까. 좀 네. 가슴 아팠잖아요. 네. 그 부분이. 그래서 덧붙이고 싶은 부분 정말 많았어요. 저는 이 책 읽고. 맞아요. 이제 어떤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이상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어.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노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에서 굉장히 상처만 받잖아요. 네. 세 번이나 다시 돌아오거든요. 세 번이나 센터에. 얘는 애센터로 돌아오고 네. 이게 사실 행복한 사람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제도에 굉장히 문제점도 많고 생각할 게 많았어요. 그죠? 네, 이 책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 센터장, NC 센터장 박이 나와요. 근데 이 박도 아버지 술주정과 폭력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박을 다독여주고 싶어서 후배 가디 최가 나오거든요, 여자. 그리고 늘 안타까운 모습으로 또 바라만 봐요, 센터장 박을.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입양 갔다가 3번이나 다시 돌아온 노아가 있고요. 네. 항상 빵긋빵긋 웃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아이인데 사실은 사랑에 굶주려 하는 아키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애들이 NC센터에서 나오면 NC센터 꼬리표 때문에 차별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전에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가디들이 나와요. 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여기에 등장하질 않아요. 그쵸. 그냥 아키를 입양하러 온 노 부부가 행복한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네네. 책 전체가 진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는 네. 그렇죠. 실제로는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속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사귀는 게 전혀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도가 좋다고 해서 이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진 조건이 않았잖아요. 아니구나.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핏줄을 떠나서 부모가 먼저 그 아이들에게 좀 독립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NC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가정, 이 네. 가정의 어떤 독립을 좀 인정하고 서로 독립해서 이 아이들 신이 준 선물인데 이게 내게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좀 살게 하고 이거 고치는 게 낫지 NC센터 생기는 건 저는 조금 그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또. 그쵸. 네, 맞아요. 저는 그 하나가 그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라고 하면서 엄마들 항상 그러죠. 예, 그러면서 나를 통해 대리만 좋겠는데 사실은 엄마도 나도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옆집 아이랑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성적 위주로 이렇게 자꾸 마음이 가면서 이렇게 경쟁하듯이 아이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의 관심과 재능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에 이렇게 마음이 디자인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 다 문제예요, 이거는. 네. 아니, 그게 진짜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는 뱃속에 있을 때는요. 네네. 건강하기만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태어나고 나서 자라면서 계속 이게 원하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걸 배우지만 부모 교육을 안 배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냥 아이가 생기고 바로 부모가 되는데 마음의 준비 없이. 네네. 그래서 이 책에서 가디 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5점짜리 부모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어 라고 말을 해요. 제누야 너 선택하면 어떠냐 부모를 이제 그렇게 유도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진짜 부모 나이가 아이 나이와 같다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제가 이제 11살인 거예요. 부모 나이 11살. 네네. 근데 11년이면 아주 초년생이잖아요. 쟤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더 배우고 더 비우고 더 노력하고 기다려줘야겠다. 연습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네, 그럼요. 여기서 말한 문제점들을 조금만 보완한다면 그죠.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다. NCA 센터보다는 100배 낫겠다.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들었고요. 좀 독립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이 나인 것처럼 사는 거는 부모들한테도 마이너스죠. 그렇죠. 네, 이건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왜 그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지 못하는 거는 이건 엄마 교육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계속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이게 네. 마음 교육인데 우리 네. 마음 교육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네네. 좀 내용이 정말 어둡고 우울해가지고 누군가를 치유해주고 싶은데 다들 데려다가 부모 교육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애들이 상처가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일단 버려진 거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네. 때문에 마음이 뻥 뚫린 애들이 뭘로 그거를 채우겠어요. 네네. 또 입양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니까. 네. 근데 어찌됐든 이 책이 정말 이렇게 회색으로 안 끝나고 좀 더 밝게 끝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2050년 미래 설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거기서도 그 입양이 안 좋은 쪽으로 NC 꼬리표를 붙는 쪽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야기가. 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인식은 바뀐 게 네.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책이니까 인식을 좀 바꿔줬으면 좀 그랬으면 좋았겠다. 그런 네. 생각도 했어요. 근데 시도는 좋은데 여기 행복한 사람이 많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네. 아쉬운 면 굉장히 많았죠. 네, 센터장 박 얘기 제가 아까 잠깐 네네. 했는데요. 자기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았는데 네네. 얘가 그 아버지 임종에 가까웠다는 연락을 받고 가요. 그런데 임종을 지키려고 가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당신과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다. 나를 마음이 위해서다. 풀린 게 아니네. 네, 이거는 아직도 미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해결이 안 된 부분. 네. 그런 것도 안타까웠고요. 이게 얘기가 회색으로 시작해서 파란 하늘색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회색으로 끝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그러네요. 제누도 마음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센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조금 치료해 주는 게 더 필요했겠다 이런 생각도 네. 좀 들었어요. 네, 저도 그 이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 제누가 제누도 그렇고 가디박도 그렇고 그냥 상처로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처에 대한 시각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네. 저희 딸도 초등학교 때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맞아서. 그런데 이제 저희 딸이 물어봤대요. 아빠 그때 왜 나를 때렸냐고. 내가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냐고. 하니까 아빠가 미안하다고 아빠가 감정으로 너를 대해서 그러면서 나도 초보 아빠라 나도 잘 몰라서 그랬어 하는데 이 미안하다는 단어가 마법의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네. 상처가.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네. 우리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화. 네, 네. 자녀와 이렇게 독립하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사회 문제를 없앨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대화를 많이 해야겠네요. 아이들하고도. 그런데 또 아들 같은 경우는 대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진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여러분 오늘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떤 게 가장 좋을까? 가깝지만 상처도 많이 줄 수 있는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입장 바꿔서 생각 많이 해보셨는데요. 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이제 소감 네. 들어볼게요. 네, 페인트 읽는 내내 네. 정말 입양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부모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요. 네네. 정말 독립이 필요하구나. 부모 독립. 네, 그리고 아이를 믿어주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믿어주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군요. 네. 저는 그 하나 엄마를 통해서 제 모습을 좀 봤어요. 그래서 좀 되게 반성이 됐고요. 네네. 아이를 좀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 전환이 된 책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좋은 책 가져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 꿈에 실패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제는 부모님 삶을 살라고 합니다. 뜨끔한 말인데요. 물론 처음 부모라 실수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처럼 대화하고 공감하면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면 어떨까요?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